안녕하세요, 레이첼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인사를 드리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집에 정말 꼭 박혀서 집 안에서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영어 단어를 효과적으로 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어 단어가 일단 필수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영어 단어를 공부하지 않고는 영어 실력을 늘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앉아서 영어 단어만 죽어라 외울 수도 없는, 매번 암기를 해도 매번 또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더 많은 양을 암기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공부를 하다 보면 모르는 영어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제가 공부하는 이런 두꺼운 이런 전공책에는 정말 이렇게 빽빽빽한 글씨들이 써 있는데, 이 안에 제가 모르는 단어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 단어를 따로 외우기 위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단어가 틀릴 때마다 이렇게 빽빽이를 써가지고 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그때 벼락치기로 암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한 2, 3주 지나고 나서 다시 그 단어를 봤을 때에는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어 암기를 할 때에는 정말 자리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시간과 이렇게 쓰는 노력을 투자하면서 영어 단어를 외우는 방법은 정말 저는 비추합니다. 만약에 혹시 시험 준비를 하신다거나 단어에 정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제 방법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공 책을 읽으면서 이 안에 나오는 단어들을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목적이 이 책을 읽는 것이지, 이 책을 읽고 이해를 하는 것이지, 그 목적 자체가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있지 않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렇게 책을 읽다가 제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저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편입니다. 앞뒤 문맥을 해석해서 대충 예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굳이 그 의미를 몰라도 되는 단어가 있을 때에는 저는 일단 그 단어는 스킵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읽다가 어떤 단어가 딱 나왔는데 정말 이 단어 없이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에는 뒤로 절대 넘어가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의미를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경우, 그러면 그 단어는 저는 찾아봅니다. 단순히 영어 공부를 할 때에는 저는 그 단어는 영영사전을 통해서 찾는 편이지만, 제가 이렇게 전공서적을 읽어야 하는 경우에는 일일이 다 뒤지면서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한테 일반적인 네이버 사전을 저도 이용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단어를 하나 찾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단어의 의미가 딱 나오죠? 그럼 그 단어의 의미를 보고, 이 단어는 이런 뜻이구나 라고 바로 창을 닫아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저는 그 단어를 찾았을 때 의미를 가장 첫 번째 먼저 보고, 그 다음으로는 유의어 섹션으로 가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이 무슨 단어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유의어를 살펴봅니다. 그러면 그 유의어 중에 분명히 제가 아는 단어, 쉬운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 단어는 이런 뜻이구나, 이런 쉬운 말로 바꿀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전공서적에 다시 와서 이 단어를 제가 알고 있는 그 쉬운 단어로 대입해 봅니다. 그 쉬운 단어를 넣어놓고 이렇게 읽어봤을 때, 이런 의미가 되는구나 라고 하면, 그 단어가 나왔을 때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제가 알고 있는 그 쉬운 단어의 의미가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절대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단어를 활용한 예문들이 있어요. 저는 그 예문을 꼭 읽어봅니다. 그냥 그 예문을 기억하려고 읽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예문들을 한번 그냥 소리내서 읽어봐요. 나중에 그 단어가 나왔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그 단어의 의미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의 유의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그리고 내가 읽었던 그 예문들이 자연스럽게 머리에 떠오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씁니다. 물론 이 방법이 100%내 기억에서 떠오른다라는 법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한번 찾은 단어인데 또 찾고 또 찾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유의어가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사전에 나왔던 예문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유의어와 연결을 시켜서 단어를 외우다 보면 훨씬 더 많은 양의 단어를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영어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뭐 영어 기사를 읽으면서 영어 공부를 하다가 단어에서 막히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유의어를 같이 외우는 방법을 써보시는 것도 저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영어 공부를 조금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저도 상당히 많이 쓰는 방법인데 어원을 가지고 의미를 대충 유추하는 방법입니다. 이 단어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원의 의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review, restart 앞에 r 이가 붙으면 다시 되돌아가서 뭐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대충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런 단어, 이런 어원이 붙었을 때 대략적으로 이 어원을 중심으로 추측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프리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런 뭐뭐 이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영어를 조금 했다, 공부를 했다, 나는 어느 정도 단어에 자신이 있다. 중급자 이상의 분들에게는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만의 방법인데요.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시험 준비를 하면서 많은 양의 단어를 외워야 하는데 이 많은 양의 단어가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 썼던 방법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정말 외워도 찾고 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 단어들이 나올 때 제가 어거지로 저만의 방법을 만들어서 쓰는 영어 단어 암기법인데요. 저한테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된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예가 정답이 아니라 각자만의 어떤 방식을 세우셔야 돼요. 각자만의 방식을 세우시고 그 만들어 놓은 방법에 따라서 단어를 외울 때 조금 도움이 된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거지로 만드는 영어 암기법은 바로 소리를 가지고 연상을 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compensate라는 단어가 있다고 칠게요. compensate라는 단어는 보상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compensate, 보상하다. 너무 안 외워지네? 라고 해서 너무 안 외워지네?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 같으면 이 단어를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컴퍼니에서, 회사에서 펜을 세벼갔다? 회사에서 펜을 세벼갔어? 어떻게 해야? 보상을 해줘야겠네? 그래서 보상하다. 약간 어거지예요. 약간 어거지로 쓰는 말들이지만 정말 단어가 절박하게 외워야 할 때는 이것도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거지로라도 자기만의 단어 외우는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아주 위대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smear이라는 단어를 해볼까요? smear? 얼룩지다 라는 단어예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카펫에다가 스며 뭘 쏟았는데 이게 스며든 거예요. 자, 이게 스며들면은 그게 어떻게 되죠? 얼룩으로 남겠죠. 그래서 얼룩지다, 더러워지다 이런 의미, 이렇게 스며들어서 얼룩이 지다 이런 식으로 저는 외울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면 제 지금 전공책에 나와 있는 단어로 perjury라는 단어를 해볼게요. 이게 위증, 거짓이라는 단어인데 벌을 그러니까 펄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벌을 perjury니까 벌주리라는 단어를 외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법원에서 거짓을 말한다거나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되죠? 벌 받죠. 그래서 perjury 해서 위증, 거짓.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암기를 하거든요. 이 방법이
제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구나, 너무 웃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그냥 개인적으로 단어를 외우다가 정말 안 외워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단어를 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 단어를 가지고 나만의 방식으로 그래 이런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내가 한번 외워보자 라고 해서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는 분들은 이 방법이 의외로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단어가 안 외워진다, 너무 단어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소리 연상법을 써보시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영어 공부를 한참 했을 때 이렇게 단어를 외우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저도 복화 33,000이라는 이런 책, 그 다음에 해커스 단어장 이런 단어 책을 보면서 열심히 단어를 외우곤 했었는데 그렇게 많은 양의 단어를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한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 머리에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단어를 알았다고 해도 이전에 외웠던 단어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저만의 방법을 찾았을 때 제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소리 연상법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법이 모든 분들에게 다 100% 맞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단어 공부에 조금 지치신 분들이라면, 단어를 외우는데 조금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써보시면서 어떤 방법이 나한테는 더 많이 맞을까라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암기를 할 수 있는지 그 저만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